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자,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알파고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딴 얘기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전공이 쿠데타. 자, 우리 저 대학원 때는 진짜 쿠데타 계엄령 그런 것들 공부했어요. 보셨죠? 알파고.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전에 나한테 물어봤었으면 제가 성공시킬 수가 있었는데. 아하, 그렇군요. 우리 알파고의 논문만 찾아봤어도. 네. 튀르키예도 그 계엄 선포가 많이 있었습니까? 튀르키예는 그냥 진짜 마음을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네, 성공했죠. 에르도안 거는. 일단은 밤 11시 반에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잘못했다. 네, 시간 잘못했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했으면 그럼 계엄령 선포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바로 비슷한 시간에 바로 동시에 이제 선포돼야 되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보고령을 선포하기는 한 시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안 돼. 네, 잘못됐다. 네. 왠지 사실 아쉬워하는 걸로 보이긴 한데 아쉬워하는 거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게 반어법적인 얘기입니다. 계엄에 관련해서 많은 논문도 쓰고 공부를 했던 우리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엄했을 때는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계엄해줘도 됐고 정상화 지금 어쩌면 된 거잖아요. 네. 다행스럽긴 한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키르기스탄의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거든요. 네. 11년 만에 이 귀빈이 왔는데 이분 입장에서 초청해놓고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만에 계엄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죠. 이거 만약에요. 키르기스스탄이 아니라 미국이나 또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 정상이 한국에 와 있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키르기스스탄 입장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정상한테 어떤 유고 사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그 어쩌면 대통령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엄 선포돼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타국에 멀쩡히 방문을 가가지고 거기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나라 전체에서 보면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우리 대통령이 와 있는 상황에서 저런 혼란을 초래하는가. 도대체 저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요.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5일에서 7일까지는 또 스웨덴 총리가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의계에서 미국 수의학자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 4일날 출국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분이 그 한국의 계엄령 상황을 다 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국제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엄청나게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미친 짓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자, 키르기스탄 가봤잖아요. 네. 그 나라 입장에서 11년 전에. 딱 11년 전에 갔습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해 모욕적 그 감정을 느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급했나? 대통령이 와 있는데 이제 방한하고 4일에 했었으면 그때 대통령도 갈 거고. 아니 웃지 마세요,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니 웃을 수밖에 없나? 왜 그러세요? 감정 조절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3일 아니고 4일 밤에나마 선포하셨으면 그 대통령도 이제 가시고 그리고 5일 날 스웨덴 대통령도 이미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하지 마. 이름이 다 했어 하고 만나고 하루 정도 왜 못 기다리셨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계엄령을 재빨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모여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지금 문제가 없는 이게까지. 거지. 만약에 이게 아니었고 유혈 사태라도 벌어졌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한 수십 년 전으로 6개월 정도 계엄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 계엄령이 멀쩡하게 해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 분단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외국에서는 지금까지 늘 문재인 정부 전까지 항상 외국 친구들은 늘 물어봤어요. 네. 야, 너 사우스야 노스야? 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죠. 저도 네, 들어봤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사우스야 왜? 그러면 야 너네 괜찮냐고 자꾸 물어봐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하면 너네 괜찮냐는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멀쩡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한국은 늘 군사적 도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 늘 언제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곳.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소프트파워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그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구권의 사람들한테 계엄령이 뭐야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창피합니다. 예. 왜? 계엄령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마셜 아트, 태권도, 태권, 합기도뿐만 아니고 마셜 러브도 유명하다. 왜 그러세요? 자, 네. 예, 일단 너무 그런 싫습니다.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외신 다 다뤘어요. 그나마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시민 의식입니다. 그렇죠. 제 보기에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좀 중동 언론 위주로 보거든요. 네. 제 직업 때문에. 네. 중동에서 이런 논의가 항상 유명한 논쟁이에요. 지식인들 사이에는. 진짜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그것을 비울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오직 서양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자꾸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야 그러면 봐봐 한국 봐봐 대만 봐봐 하고 그 대화가 거기서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한국 민주주의는 좀 약간 아시아 민주주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제 성지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지는 않았으면 정리하는 부분 시민들이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시민들 막았는데 시민뿐만 아니에요. 우리 학생 시민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공무원들, 네. 거기 있는 군인들, 거기 있는 경찰들, 아하.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공무원들, 네. 이제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지만 그 오더가 민주주의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야 잠깐만 위에서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아하. 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동시에 민주주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터링이에요. 예, 맞아요. 이 오더가 맞는지 틀린지. 그렇죠. 그래서- 민주 시민이라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한테는 하나의 좀 약간 백신이 된 거고 예. 백신한테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긴 하지만 백신 된 그래도 것이다. 예. 미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백신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도 야 아무리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신박한 행동들을 미친 해버려도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단어를 시민들이 전- 막는다. 예. 자, 외신 보도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게 저는 오늘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전 세계에 적이 되기로 선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생명을 걸었다. 요 이게 분석. 중국 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야.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에서 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자, 중국은 다 관영 매체잖아요. 네. 근데 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에 적이 되기로 선포했다. 네. 이 10가지 핵심 질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넣었는데 이거 저는 완벽한 조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롱. 야,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네. 서양 친구들로부터 처음에 받은 질문이 그거였대요. Hey, real? Really? 왜? 아니 왜? 이거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제 동생이 중국어 전공이어서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네. 중국 친구들이 했단 말이 그거였대요.
너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갖는 훌륭한 나라다. 아.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인권 변호사를 대통령으로 세우냐. 너네 민족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제 동생이 들어서 굉장히 엄청 자랑스러웠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들 했거든요. 걸걸어러 있어요. 사랑꾼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 선출시켰어요. 사랑은 집에서만 하셔야죠. 네, 집에서 하면 돼요. 예, 대통령이 국가를 걸고 사랑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국민을 사랑하셔야죠. 한 여자만 사랑하실 거면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롱이로 보이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롱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걸 오늘 이렇게 표현을 중국은 네. 이렇게 조롱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윤이 왜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영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 스캔들, 그러니까요. 특검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김종대 의원하고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첩보에 따르면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 곧 처리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 따지면 맞는 거거든요. 오빠 나 사실은 감옥 가기 싫어. 예, 오빠 감옥 가기 싫고 계엄 뭐라도 해가지고 나 살려라. 근데 실제로 그 담화문에 나왔던 예산 삭감하고 탄핵이 공무원들 탄핵이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계엄 선포된다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납득하기 좋다는 게 더 딜레마 같아요. 네. 그건 조롱 아니고 현실 아니에요. 저도 현실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분석이에요, 그거. 네. 자, 문제는 자, 우리 비상계엄 선포 앞으로 외교적 피해도 참 또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당연합니다. 봐야 됩니까? 아니 외교적은 그나마 제 보기에는 우리 전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서 좀 약간 접촉들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너무 그걸 잘 넘겨주실 것 같은데 네. 이 외교보다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에요. 경제예요? 이미 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있다고 영향을 미치고 있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이미 지금 영향을 달러가 지금 네. 다시 1,400이라는 환율이 환율 엄청나게 그 성벽을 올랐죠. 다시 좀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 뭐 무슨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안 오죠. 다시 네. 좀 약간 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여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눈에 띄는 게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미사일 날라다닌 나라도 우리를 걱정해요. 야, 자국민들한테 우리 국내에 있어라. 특히 한국엔 가지 마라. 여행 가지 마라. 이거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태국에서는 한국 원화 환전 안 금지가 받는다. 있죠. 네. 네, 태국 환전소에서 그리고 일부 환전소지만. 네. 러시아의 그 외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봐라. 역시 한반도의 긴장감과 한반도의 위험을 도발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게 북한이 분명히 아니다. 있다. 한국이다. 그리고 북한이 왜 그렇게 자국 안보를 위해서 무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 야, 미안하지만 그것도 얄미워.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롱이고 당연히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고요. 결국 나라를 바로잡는 것도 다 국민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투표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라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대통령하고 일부의 어떤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내란죄에 해당할 거다 생각을 좀 하는데 이 계엄령에 대해서 미국의 이 커트 컴벨 부장관이죠, 국무부 장관 심한 오판이다. 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상의도 없이 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상의 없이 했대. 와, 계엄령 하실 때는 물어봐야 돼? 우리 마음껏 계엄령 못해? 네. 기분 좀 나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평론가님? 네. 저기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이렇게 알파고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 부분을 네.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한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시 작전권도 우리한테 없는 나라입니다. 없어요. 예.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에 엄청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가족들이 움직임을 보면은 맞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 순방 중이었고요. 네.
네. 저도 그리고 내일 갑니다. 앙골라.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지금 바이든이 거의 데드덕 수준인 상황에서 한국이 돌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바이든은 퇴임 직전에 어떻게든 외교적 성과를 하나라도 내려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강제로 딱 해놓고 이거 어떤 지금도 계속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교전이 벌어지는데 아니야. 휴전 상황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한국에서 본인이 엄청 친하다고 했던 프레지던트 윤이 말 그대로 계엄령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사고 친 겁니다. 그러니 국무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외교부가 따로 없고 이 외교 문제를 다 국무부에서 하니까 국무부 입장에서는 속된 표현을 빡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특정 국가의 특정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심한 오판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들에서도 심지어 포린 폴리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친위 규정을 쿠데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네, 대놓고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미국 정부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너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 라인 있고 계속 연락하잖아. 안 됐어? 몰랐어? 정말 몰랐어? 이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쪽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조차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그들조차도 굉장히 놀랐다. 충격적이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 문법, 외교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정부를 잡고 있었으면은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럼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군은 어떠냐? 군 내에도 사실 기존의 그 불가능해요. 문법에 따른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알파고는 이제 좀 부각시키 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작전 통제 모든 군사 움직임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군대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전시는 미군이 갖고 있고 평시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계엄 상황이면 전시하고 평시하고 그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군의 허락받지 않고는 우리 군대가 못 움직이는데요. 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5.16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예, 그 예외잖아요. 그거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쿠데타라고 하면 군부 내부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 장악하고 바로 대통령 체포하러 가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군부가 모든 걸 그렇죠. 장악한다는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군부를 동원한 거예요. 네. 군을 동원한 거라고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그렇죠. 겁니다. 지금 왜 문제냐면 그게 정상적인 계엄 상황이면 미국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군대 합참이나 예를 들어서 계엄 사령관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대통령 담아보고 알았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는 일부 소수의 어떤 반란이나 내란에 가까운 그렇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죠.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칭하면 안 됩니다. 내란 지금은 수괴입니다. 그래 피의자로 네. 보는 게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까 혹시? 아니요, 머스크가 예. 그 국회에서 가결된 거 있잖아요. 네. 이 계엄령 해제에 가결한 그 장면을 올리면서 와우라고. 머스크가요? 네. 그리고 트럼프 쪽에 인사들 쪽에서 큰일 났네.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 이제 와우. 실무진들이 트럼프 쪽하고 이제 어떻게든 대화를 좀 해보려고 만나려고 이렇게 인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팀에서. 아니 곧 끝날 힘도 없는 죽은 그 정부하고 우리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 다음 정부가 곧 들어설 텐데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외국 정상이 있을까요? 스웨덴은 됩니까? 스웨덴 안 됩니다. 스웨덴 자, 잘할 영국 것 같은데? 일간 텔레그래프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향후 회담을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워싱턴과 백악관을 방문할 기회가 아마 또다시 주어질까? 현재로선 그럴 것 같지 않다. 없을 것 같다. 뭐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언제 탄핵될지 모르고 언제 문제 일으킬지 모르는 당연하죠. 정상하고 왜
회담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예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한 곳에서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금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은 어떻습니까? 혹시? 중동 쪽은 이제 다 한국이란 좋은 경제적인 파트너십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 대다수가 완전 국가이거나 아니면 네. 독재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은 좀 그런 경우. 그래서 많으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네. 기사들이 너무 빠르게 정리됐어요. 야, 이제 한국이 다 정리됐고 걱정할 거 없고 할 거 계속 해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목을 하지만 어쨌든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제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군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빨리 정리한 거를 별로 부각하지 않죠.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와서 막 하는 거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갔다 왔다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 뭐 나토 안에 있는 트로이 목마. 네. 하여튼 그런 나라들에서 또 이제 너무 지나친 반미 네. 평론가들이 진짜 이상한 소리들 해요. 이건 미국의 모이다. 미국이요? 예, 전혀 애플하고 모르고 테슬라가 현대하고 삼성을 잡으려고 이런 작전을 짰다라는 식으로 진짜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들 하니까 와 진짜 우리 외교부가 너무 강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벌써 좀 약간 미리미리 접수를 했을 텐데 네. 예, 그런 좀 이상한 소리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튀르키예에도 또라이들이 많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키운 것도 있어요. 네. 강력국은 자기 사람들이 미리미리 키워놔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터질 때는 미리 키워놨던 현지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짧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멕시코 얘기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가 판사를 다 선거로 뽑네요. 네. 자. 5.3대 1. 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약 말하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멕시코는 89년 만에, 그러니까 독립된 이후 89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대통령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년 전에 딱 이제 탄생을 해요. 그 당선이 돼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적폐 세력들이 사회 전반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중요한 일들이 어디서 막히냐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막히는 막힌다. 거예요. 법원에서 막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법농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이 뭘 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인맥이나 네. 돈이 없으면은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받기도 힘들고요. 네. 한번 그 재판이 시작됐는데 12년에서 1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판결을 보면은 재판 결과가 거의 대부분 유력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해외 자본, 외국 자본, 대기업들한테만 유리한 판결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이거 뭘 하려고 해도 다 소송으로 가면 다 지는 겁니다. 이 심지어 스페인 기업이 전력을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스페인 기업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가 졌어요. 졌습니다. 국가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브라 대통령이 이것 봐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이 사법부가 이미 지들이 스스로 너무 거대한 조직이 됐고 카르텔이 돼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권력화돼서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을 했고 지금 5.3대 1인데 우리 지금 댓글에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오케이인데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 계엄 선포를 했는데 자기 내각마저 따르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후질국가 아니고 멕시코의 문제점은 뭐냐면 1914년인가 17년인가 정확한 그 년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근데 1910년 때였는데 그때는 독재 정권이 있었는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뜨리고 다음에 좌우 정당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이제 80년 갔어요. 그 정당이 80년 동안 혼자서 다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90년대 말기쯤 2000년대 초기인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진보 대통령이 나왔다가 또 이제 그 진보 대통령 때는 미국이랑 관계가 좀 틀어지니까 경제적인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뒤돌아가지고 그 기득권 정당을 뽑았는데 그 기득권 정당 대통령이 오바마랑 만나고 야 너네 나라 흑인들 우리나라 보내줘 우리 네. 노동자 필요해라는 이렇게 말실수를 했던 분이었는데 지금 다시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0년 90년에 단독 독재는 사법부를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기득권 세력으로 만들어서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전 세계 최초 유일 판사 직선제 나라 멕시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가 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